요즘 AI 얘기 듣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들려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틱, 바이브 코딩,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스캐폴딩, 하네스, 오케스트레이션, 할루시네이션. 처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모르나 싶고 검색해보면 더 어려운 말이 또 튀어나오고요. 결국 단어를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따라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 8개를 짚어볼 거예요. 단어 뜻만 외우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체 뭘 하는 건지까지 같이 봅니다. 가나다순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듣다가 막히는 순서대로 갈 거고요. 특히 5번째 하네스. 이거 이름만 무섭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각. AI가 자신만만하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AI 2개 붙여서 서로 지적질하게 만들어 꼼꼼하게 만드는 법까지 풀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에이전트. 이거 제일 많이 들리는데 그냥 챗GPT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잖아요. 간단합니다. 챗봇은 답만 해요. 물어보면 글로 대답하고 끝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복사 붙여 넣기로 내용물을 넘기곤 했는데요. 에이전트는 직접 손을 댑니다. 파일을 고치고 명령어를 돌리고 검색을 하고요. 말만 하는 비서, 직접 결과물 만들어서 바치는 비서. 이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우서른이나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지 싶으면 챗GPT 돌리잖아요. 그 결과를 직접 타이핑해서 보내면 대화형 AI, 질문했더니 문자까지 깔끔하게 보내면 AI 에이전트인 거죠. 똑같은 AI라도 무슨 도구를 쥐어주냐, 이 반복을 어떻게 짜놨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이게 뒤에 나올 하네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바이브 코딩. 한때 제일 핫한 말이었죠. 이거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코드 짜주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말로 하면 AI가 분석하고 이해해서 요구사항을 직접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 코딩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말로 하니까 편하고 빠른 건 인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AI는 내 프로젝트 사정을 몰라요. 우리 코드 스타일이 어떤지, 비즈니스 로직이 어떤지, 실제 DB에 무슨 컬럼이 있는지. 이걸 모르면 그럴듯하게 틀린 코드를 자신있게 쌌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한다 였어요. 저는 바이브 코딩 유행 전부터 이미 에이전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커서를 썼는데 없는 DB 컬럼을 있다고 치고 코드를 막 만들어내고요. 대화도 조금 길어지면 앞에 한 얘기를 까먹어서 매번 다시 설명하고 생산성은 분명히 오르는데 디버깅 하느라 시간을 그만큼도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은 빨리 한번 만들어보는 프로토타입엔 좋아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일단 엄청 빨리 만들고 고친다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읽고 검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이미 바이브 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왜 탄생했냐면요.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AI를 다룰 때 보통 환경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코드나 작업물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환경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매번 프롬프트 시작할 때마다 읽게 할 설명서 같은 걸 만들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매번 설명하기 귀찮은 것들을 클로드 MD 같은 설명서에 박아 넣으니까 매우 규모가 커졌고요. 대화 시작하자마자 컨텍스트, 윈도우가 많이 차고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서에는 환경, 참조할 문서 위치 정도만 남겨두고 필요하면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변경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스킬과 훅 같은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뒷부분에 다루겠습니다. AI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스캐폴드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내용을 검색해봐도 교수대, 단백질 등등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엄청 체력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땅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맨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시작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게 스캐폴딩이에요. 뼈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예시로 누군가 만들어둔 자료를 가져와서 내용물을 바꾼 적 있나요? 그럼 그 만들어진 자료가 스캐폴드가 되는 거죠. 참고 자료로 이해해도 얼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한테 빈 종이를 던져주면 헤매요. 근데 밑그림이 깔린 종이를 주면 그 위에서 바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캐폴드가 잘 깔려 있을수록 AI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네스. 하네스 엔지니어링. 진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마구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좀 에이전트 다룬 경험이 있어야 이해하기 쉬워지는 용어거든요. 일단 왜 이 개념이 나왔는지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드의 설명서, 지침서 이런 거 잘 설정해두고 사용하면 검토를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내용물을 뱉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시간은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작업 시간이 줄고 검토 시간은 그대로란 말은 병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드가 작업이랑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마구를 채우는 거예요. 원래는 클로드가 작업한 내용을 사람이 검토하다가 틀린 거 나오면 욕하면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클로드가 잘못하면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라고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어만 그렇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던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하네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저는 일 시키고 매번 수정하기 귀찮아서 알아서 뺨 때리고 제대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네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신기했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만류기종인가 싶더라고요. 혹시 이런 나만의 자동화 틀 혼자 만들기 막막하다 싶으면요. 요즘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1대1이나 소규모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드려요. 자세한 건 영상 끝에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 팀이라고도 하고요. 에이전트 하나 굴리기도 벅찬데 여러 개를 굴린다? 처음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많이들 그냥 여러 개 동시에 돌리면 빠르겠네 하시는데 핵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에이전트 여러 개가 서로 정보랑 진행 상황이랑 검토를 주고받으면서 역할을 딱딱 나누어서 합주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처럼요. 여기서 랭체인, 랭그래프 같은 랭 형제가 나타나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냐면요. 일단 병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당하고 결과를 받아 종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 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건 확실히 그냥 프롬프트 쳐서 진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프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프로 요금제는 에이전트 팀에 구성할 때 오프스는 하나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클로드 코드 프로 요금제 쓸 때는 토큰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맥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써보니까 이래서 쓰는구나 싶었어요. 대신 여러 개를 진짜로 병렬로 돌리려면 기시, 그 중에서도 워크트리가 거의 필수예요. 작업 공간을 갈래로 나눠줘야 서로 안 부딪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에이전트 팀이란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챙기시고요. 본격 병렬은 깃부터 익히고 가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MCP. 아까 하네스의 연결 담당으로 잠깐 나왔죠. 이거 AI한테 외부 도구 꽂는 USB 같은 거예요. 노션이나 슬랙, 구글 캘린더 같은 바깥 서비스를 클로드한테 연결해주는 공통 규격이고요. 노션 MCP를 꽂으면 클로드가 노션에 글을 쓰고 슬랙 MCP를 꽂으면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게 수백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을게요. 많이 꽂을수록 좋은 거 아냐? 아니에요. MCP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윈도우를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꽂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만 해도요. 솔직히 MCP 잘 안 써요. 노션으로 자료 정리할 때 정도만 쓰고 구글이나 슬랙은 쓸 일이 없어서 안 꽂았어요.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꽂으면 되는 거고요. 안 쓴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기준인 거죠. 대신 주의할 거 하나. 아무 USB나 막 꽂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출처 모르는 MCP는 함부로 깔지 마세요. 이상한 게 끼어 있으면 보안에 취약해져요. MCP는 AI한테 외부 도구 꽂는 USB, 필요한 것만, 믿을 만한 것만, 이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 환각이에요. AI가 자신만만하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함수, 없는 컬럼, 없는 기능을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오해, 몰라서 틀리는 거 아냐? 아니에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나아요. 환각은 모르는 걸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예요. 자신감하고 정확도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왜 이러냐면요. AI는 근본적으로 다음에 올 그럴듯한 말을 이어붙이는 기계거든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럴듯하냐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빈칸이 나오면 자신있게 그럴듯한 걸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커서 처음 썼을 때 이거 제대로 당했거든요. 혁명이다 싶었다가 환각에 한 방 맞고 디버깅하는데 시간을 더 써버렸어요. AI가 아직 개발자를 대체하진 못하는구나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환각은 아직 완전히 못 없애요. 프롬프트를 잘 쓰면 좀 줄긴 하는데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매번 다시 검증하는 게 일이고요. 근데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AI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클로드랑 코덱스를 같이 띄워놓고 서로 결과를 검증하라고 시키면 둘이 막 치고받으면서 서로 허점을 짚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한결 정갈해지더라고요. 이거 보는 맛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각을 자동으로 잡아보려는 시도. 이게 사실 아까 그 한해 쓰고 요즘 나온 기능들이에요. 중요한 거면 꼭 다른 AI나 근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8개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스캐폴드, 하네스, 오케스트레이션, MCP, 환각. 이렇게 알아봤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만약 이해가 안 됐거나 어려우시다면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 요즘 얘기 하나 안 할 수가 없네요. 페이블5 나오면서 클로드 쓰는 분들 또 한번 난리 났잖아요. 저도 써봤는데 결과물은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토큰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저 맥스 요금제 쓰면서 평소엔 제한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페이블5는 뭐만 시켰다 하면 바로 한도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기획 부분만 페이블5 쓰고 나머진 그냥 오프스 씁니다. 오프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중이고요. 이건 뭐 돈 많은 분들 전용인 듯 합니다. 다음 편도 오늘처럼 초보자가 헷갈리는 용어 2탄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미처 못 다룬 것들 다음에 또 모아서 풀겠습니다. 오늘 게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어떤 용어가 제일 헷갈렸는지 댓글로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편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1대1 또는 소규모로 맞춤형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무료로 진행하고요. 다만 카페나 교통비 같은 비용은 좀 생길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 사용법부터 초보자분들 개발 워크플로우,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내가 원하는 자동화, 틀 만드는 것까지 시간 되는 한 다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문의 남겨주세요. 거기서 막히는 것도 같이 풀어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